지금 한국이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직 맛배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시기, 이게 이제 일본의 장기 저성장의 시기인데, 일본의 장기 저성장으로 가느냐, 일본처럼 간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저성장이 일본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왜 진짜 어렵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복합불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복합불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려움이 한 번만 닥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닥치는 걸 복합불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왜 장기 저성장으로 빠져들어갔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버블이라는 걸 거칩니다. 버블이라는 걸 거치면서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들어가는데, 한국도 지금 여러분도 못 느끼셨겠지만 한국의 버블이 벌써 기업 버블은 붕괴되었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는 망가졌는데, 한동안 이 정치가들이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도 딴짓을 했어요. 이게 이제 포퓰리즘입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 20년 전에 일본이 거쳐간 포퓰리즘의 길을 지금 그대로 걷고 있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1995년에 인구절벽이 왔는데, 한국도 딱 20년 시차를 두고 올해부터 이제 인구절벽이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2008년부터 일본의 수출 대기업까지 망가지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앵고로 갑자기 120엔 하는 게 78엔까지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토요타의 경우는요, 환율만으로 날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날렸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망가져가지고 이 재정을 메꾼다고 일본의 기업의 법인세율을 몇 프로까지 올렸냐면은 40%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법인세율은 20%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 상태로 가면은 일본장 날이라고 봅니다. 40%까지 가야지 어느 정도 재정을 메꿀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 기업을 죽인 게 법인세율이 아닙니다. 일본 기업을 더 죽인 게 뭐냐면 노동규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노동규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긴박함이 여기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 당시에 민주당 정권은 이게 기업을 왜 죽이는지도 모르고 딴짓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 경제가 완전히 가는 바람에 이거를 구제해 준 게 아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베가 한 게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거시적으로 일본 경제를 해결해 줬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아베가 거시적으로 경제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78엔까지 가는 앵고를 120엔까지 낮췄죠. 40%까지 가는 법인세율을 30%까지 낮추고 향후 한국 기업 수준인 20%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아베입니다. 2008년부터 육중고 속에서 허덕일 때 그 반사이익을 그대로 향유한 국가가 누구냐? 한국입니다. 이때 한국의 수출 기업들의 버블이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2008년부터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거는 한국 기업만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버블이 뛰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MB 정권이 수출 기업들한테 환율을 가지고 60% 이상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이 기간 중에 어느 정도 떼돈을 벌었는가 하면요, 아반떼를 팔아가지고 BMW만큼의 이익을 남겼어요. 근데 이 버블이 아베 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 기업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2012년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그나마 1년을 더 버텨가지고 그 좋다던 무역 1조 달러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이건 뭐냐? 수출 기업들의 버블이 붕괴된 겁니다. 자, 그런데 붕괴된 이 버블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수출 기업의 수출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0% 이상이 신흥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야 신흥국 시장이 선진국 시장을 상회할 겁니다만은, 한동안은 이 신흥국 수출 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불행이에요. 한국 경제의 50%를 버티고 있는 수출이 한동안 좋아질 기미가 없다는 게 한국의 불행입니다. 내수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한국 경제가 수출만 버블을 거친 게 아니고요. 부동산도 벌써 알게 모르게 버블을 거쳤습니다. 그 바람에 한국 가게들이 빚을 내가지고 이 집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에 2인 가구이면 5천만 원의 빚이 있고요. 4인 가구면 1억씩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이 지금 한국 가게를 억누르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부동산 버블이 급격하게 꺼지면서 가계부채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 경제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서서히 부동산을 시키면서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성공해야 한국 경제가 삽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제를 해결하게 되면요 내수가 급격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한국의 또 다른 불행입니다. 수출도 안 좋은데 내수마저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은요 소비절벽이 오고 있어요. 소비절벽이 뭐냐면은 전후에 매년 증가하던 국내 소비가 인구절벽이 오고 난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꺾인 겁니다. 소위 뭐냐면 백화점 매출이 계속 줄고 할인점 매출이 계속 줄고 동네에 그 많은 식당들 문 닫기 시작하고 커피숍, 이미용실이 무너져가는. 그래서 한국이 이 소비절벽이 이제 올 날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식당들 이제 문 닫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 우죽순처럼 생기는 커피숍 이제 망해가는 시기가 와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부터 2018년 사이에 줄면은요, 늦어도 2019년이나 2020년에 우리 소비절벽이 옵니다. 근데 일부 또 오고 있어요. 내수산업 꺾이는 거 보면은 이게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매년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가는 시기가 와요. 이건 한두의 역성장이 아니고 매년 역성장입니다. 매년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거 한국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업들은 구조조정해야 되고 투자를 못합니다. 이러면은 기업발 불황이 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기업발 불황만 오는 게 아니라 가계발 불황도 같이 옵니다. 왜냐?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임금 삭감하고 이러면은 가계의 소득이 줄어요. 소득이 줄면은 소비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가계발 불황까지 옵니다. 이게 복합 불황이에요. 근데 이 불황만 오느냐? 지금처럼 한국이 포퓰리즘으로 칠렁펄렁 쓰대면은요, 정부발 불황도 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점이 20년 전에 일본 재정 상태보다 좋으냐? 더 나쁩니다. 일본의 경우는 20년 전에 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었고요. 국민소득이 4만 불 가까이 됐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기껏 무역 1조 달러 하다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국민소득도 2만 8천 불에 이제 작년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부적인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뭐에 인식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 했지만은 그건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웠기 때문에요. 한두 해만 버티면 좋아졌어요. 1997년 IMF 때 어렵다 그랬지만은 1998년 우리 12% 성장했습니다. 한 해만 지나니까 V자 회복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쇼크 왔다 그랬지만은 2009년에 우리 6%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지도자나 리더들의 내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한두 해 버티면은 V자 회복하더라는 경험이 박혀 있어요. 근데 이거 앞으로 없습니다. 왜? 그때는 한국 경제가 성장했고 한국 경제가 탄력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더라도 금방 리바운드 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소비절벽이 오면은 이 L자조차도 꺾입니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일본 기업들하고 대책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진짜 불황이야. 버블이 붕괴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20년 내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저성장이구나. 이게 디플레이션이구나.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한국의 역사상 여러분처럼 좋았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이조시대의 왕이 여러분처럼 호화스럽게 생활했나요? 지금 주력 기업들 누가 한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버블 절정기에 오 있는 바람에 생산 코스트가 아시아에서 제일 비싼 국가가 되냐? 한국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금융업까지 일본 같이 탈출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경제가 성장할 때, 경제가 탄력성이 있을 때 신시장은 팍팍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저성장으로 하면 신시장이 잘 안 생깁니다. 잘 안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시장이 빨리 안 커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특성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의 모든 게 버블이에요. 하다못해 지금 커피? 한국에 지금 젊은이라든가 여러분들 이제 커피 믹스 안 마시잖아요. 왜? 버블을 거치면서 4달러, 5달러짜리 커피? 이거 마셔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버블이에요. 전 세계에 4달러, 5달러짜리 커피 마셔야 되는 국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100달러짜리 반팔 티셔츠 사는 국가 어디 있어요? 영국? 프랑스?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버블이에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국가에서 중대형차 비율이 40%입니다. 한국이 제일 높아요. 이거 완전히 버블이에요. 이것만 버블입니까? 인건비. 한국의 은행, 기업, 생산 공장 인건비 아시아에서 제일 비싸요. 생산성은 일본의 반도 안 되면서. 이거 이제 버블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면은요, 싼 걸 찾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통에 가격 파괴가 일어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원짜리를 3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눈 가르고 아웅하는 그런 가격 파괴가 아니고요. 진짜 10만원짜리 옷을 2만원에 파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들의 제품의 판매 단가가 떨어져요. 판매 단가가 한해도 안 그러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요, 전년도 매출을 유지하려면은 이 단가 하락에 비례해서 수량을 늘려줘야지 겨우 전년도 매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절벽에 오면요, 사람들이 맥주조차도 안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사히 맥주 매출이 매년 전년 대비 많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불황이니까 한두 해 버티면은 회복될 거라 생각했어요. 웬걸 20년간 빠졌습니다. 20년간. 여기 한번 보세요. 일본의 주력 산업인 전기기계 산업 단가 추이 보십시오. 20년간 한 해도 안 그러고 빠졌습니다. 이거 한국의 주력 산업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포항제철이 철강 단가가 한 해가 아니고, 자, 한 20년간 철강 단가 빠져보십시오. 원가 절감한다고 난리굿을 지겼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20년 못 버팁니다. 원가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돼요. 왜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는가 하면은 경비 절감하려고 하면서 15만원짜리를 원가를 2만원까지 낮추려고 하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않으면요, 6만원까지 밖에 못 낮췄어요. 뭐냐?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파괴를 해야 원가 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기업은 뭐냐? 싸고 맛있으면서 인기 있는 집만 살아남습니다. 싸고 좋으면서 팔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아요. 이게 영업입니다. 경차를 사더라도 이마트 가는 기름값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마트를 안 가는 거예요. 안 갈 뿐만 아니라 그 매장들이 하나같이 아주 작지만은 빠른 기업들한테 갈갈이 찍혔습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의류 매장, 그거 유니크로나 시마무라와 같은 의류 카테고리 킬러들한테 뜯겨먹게 나갔어요. 이 쪽박 세대는요, 이마트까지 갈 차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삽니까? 인터넷에서 사잖아요. 이제 식품조차도 인터넷에서 사요. 그러면 살아남은 식품 가게는 어디냐?
동네에 스리퍼 신고 끌고 갈 수 있는 식품 가게하고 인터넷 가게 요것만 살아남습니다. 일본의 리더십들, 생존기업들 하나같이 보면은요, 완전히 깡이 깡. 일본의 가장 잘 나가는 기업조차도 성률이 겨우 1할입니다, 1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독하지 않고 물에 물 타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지나가다가는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후배들도 망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20년 전에 일본보다 가진 게 없어요. 소득도 일본보다 못하고 경제 축적도 못하고 사회 구조도 양극화되어 있고 기업도 양극화되어 있고 실력도 없고 생산성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일본의 감기를 거꾸로 가야 됩니다. 물론 한국에는 몇 가지 일본이 안 가진 히든 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통일대박. 이거 진짜 조카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조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비 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통일대박이라는 이 조카를 향해서 지금 통일기금도 모으고 난리굿을 지기는데요. 이런 대박적인 상황 안 오면은 또 경제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빨리 준비를 안 하면요. 일본 짱 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한국의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지금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피를 토하듯 징비록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아침부터 제가 좀 가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여러분이 미리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뭐 제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한국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 큰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클라이언트인 기업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 최근에 3, 4년 매출 추이 한번 보십시오. 이익 추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뱅크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